자, 등차수열 첫 번째 설명 다시 해드릴 건데, 뭐 사실은 이전에 앞에 등차수열 10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 전체적으로 등차수열에 대해서 짤막하게 전부 다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너무 좀 짧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요번에 이제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뭐 일반항, 두 번째, 부분합, 세 번째, 뭐 활용. 요 정도 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만약에 앞에 거 보고서 별로 나는 모자라 이러면 선생님이 다시 올려주는 거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 걸로 괜찮은 사람은 뭐 걸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설명 시작할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죠. 정의.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수열이 뭐라고? 함수라고. 그쵸? 근데 이제 그 전에 등차 수열 정의를 교과서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공차를 한 번씩 더하면서 수열의 번호를 진행시키는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저 1번 첫 번째 정의 써놨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쭉 나열을 해놨죠. 여기서 자 보면 첫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항으로 진행이 될 때 뭘 한 번 더 한다? 공차를 한 번 더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진행하는 것도 공차를 한 번 더 해요.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가는데 n-1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가는데도 공차를 한 번 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공차.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할 건 수열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서 4번으로 진행할 때 여러분 몇 칸 갔을까요? 그렇죠. 공차를 3번 더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3D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차를 3번 더 했으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수열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플러스 3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항번호 보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 4번이 나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5번에서 n-1까지 가는데 우리 공차 몇 번 더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5번에다가 뭘 더하면 n-1이 될까? 이게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열을 바라볼 때 뭐랑 뭐랑 더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5에다가 n-1 되려면 n-6 이렇게 해야 그치 n-6칸 같다. 그래서 n-6d를 더해서 5번에서 n-1번째 항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 이론 정리가 끝납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끝번째까지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 얼만큼 더 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n-1d가 되겠지. 1이랑 n이랑 그쵸? 차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주자면 이런 게 나와. 예를 한번 들어주자면 1, 4, 7, 10, 13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 있다. 얘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까? 라고 얘기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등차 수열은 사실은 배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면 뭐 1부터 100까지 뭐 3의 배수, 4의 배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3의 배수보다 1큰 숫자를 다 더하거나 아니면 3의 배수보다 1큰 숫자를 다 더하거나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가끔 등장할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를 풀 때도 배수랑 등차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배수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등차 수열이겠구나. 이런 연관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1부터 4, 7, 10, 13 이렇게 3씩 커져가는 숫자니까 일반항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3n 그쵸? 3씩 커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n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1이 나와줘야 되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2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문제들 보면 이런 문제도 있을 거야. 3번 항이 세 번째 항이 7이고 자, 위에 걸 그대로 쓸게요. 5번 항이 13이야. 그럼 여러분들 3번에서 5번까지 몇 칸 갔어요? 얼마 더하면 돼요? 그렇죠. 2D란 말이지. 2D가 얼마예요? 6이겠죠. 7에서 6을 더해서 13을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라는 사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반항을 만들 때도 공차 n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3 대입해서 7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책 그 교과서적인 정의를 하면 A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뭐 n-1d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수열이 n에 관한 함수라고 판단한다면 사실 변수의 주인공은 지금처럼 뭐 공차, 초항 당연히 중요합니다. 초항과 공차 정말 중요하지만 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공차 d 플러스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d 이런 형태로 기억해 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n에 관한 식이다 라는 것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특징인데 일반항은 지금처럼 항상 뭐가 나옵니까? n에 관한 1차 함수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쵸? 함수의 부분집합이라고도 얘기하고 수열은 함수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바라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등차 중항 얘기를 할 건데 등차 중항도 여러분들 뭐 가운데에 있는 항을 2배 한 거랑 양 옆에 있는 항이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좀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고 설명할 건데 잘 봐요. 자, 이렇게 n-1번째랑 n번째 항의 차이는 당연히 공차겠죠. 그쵸? 그래서 an에서 an-1을 뺐을 때 우리는 뭐가 나와요? 공차가 나와요. 이게 수열의 정의고, 그치? 등차 수열의 정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도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도 뭐가 나와? 공차가 나오겠지. 그럼 이 두 개를 엮어서 식을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n 마이너스 an-2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를 정리했더니 2배의 an은 an 마이너스 1과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정의입니다. 그쵸? 앞항과 그 전항과 뭐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등차 수열의 정의로서 뭐 문제는 굉장히 파생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두 칸 차이를 내더라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몇 칸을 움직였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단순하게 가운데 거 2배 했을 때 양옆에 있는 두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도움이 될 거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쉽게 표현하자면 A 5번째에서 A 첫 번째 항을 뺐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공차가 과연 몇 번 더해진 거냐, 차이가 얼마냐 이런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에 입각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정의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정의는 공차를 더해가면서 항번호를 키우는 수열인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몇 번 더했냐와 항번호를 가지고 수열의 항번호를 예측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1에다가 얼마를 더했을 때 5가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몇 칸을 움직였느냐, 항번호가 얼만큼 커졌느냐 이런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뭐라고 나왔죠? n으로 나오는 1차 함수 형태가 나왔다. 등차 수열. 이해되시죠? 일반항. 그래서 뭐 a1 플러스 n-1d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구조, n에 관한 식, 그쵸? n에 관한 식. 물론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지. 공차 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그쵸? 이렇게 봐서. 그래서 뭐 아예 pn 플러스 q 이런 n에 관한 1차 형태다 라고 기억해 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차 중항 얘기도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부분합에 대한 내용은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